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 신공항 예정 부지인 수라갯벌 상공에서 전투기와 조류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환경단체가 신공항 부지 적절성에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천년에 한 번 나올 수 있는 현상이라며 극히 미미하다는 입장입니다. 익산 지역 100여 개 학교의 수의 계약 물량이 500억 원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익산교육지원청이 지역업체를 활용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입니다. 군산 시간여행축제가 특별한 일상으로서의 시간여행이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9일부터 31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코로나19로 메타버스 등 온택트 방식으로 전환해 진행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목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새만금 신공항 예정 부지인 수라갯벌에서 전투기와 조류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환경단체가 신공항 부지 적절성에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3시 12분쯤 훈련을 마치고 착륙하기 위해 수라갯벌에서 선회한 F-16 전투기가 민물가마우지 무리와 부딪혔습니다. 환경단체는 200여 마리에 가까운 민물가마우지 무리가 전투기가 다가오자 피하려고 했지만 충돌하고 말았다며 이곳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사고 이전부터 이런 문제 때문에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의견서에 조류 충돌의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신공항 부지의 적절성에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시뮬레이션 결과 대형 사고가 1000년에 한 번 정도 나왔다며 조류 충돌은 아주 미미하다고 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이 환경부가 새만금 신공항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부동의해야 한다며 천막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공동행동은 국토부가 지난달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환경부에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했다며 전북지방환경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들은 새만금 신공항 예정지인 수라갯벌은 멸종위기종 보호와 기후위기 문제 해소를 위해 반드시 보존돼야 할 생태 공간으로 새만금 신공항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달 중순쯤 전략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 의견을 국토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집안치마 현상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가식품클러스터 현장을 방문해 직접 피해 현황을 살펴봤다며 그로 인한 업체 피해와 안전사고 발생 요소가 굉장히 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LH는 사장이 직접 이번 문제를 챙겨야 하며 익산시 등 지자체와 협의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는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익산 지역 100여 개 학교의 연간 수의계약 금액이 500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이 중 절반은 타 지역 업체들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처럼 역외 유출되는 교육 예산이 지역 내에서 소비된다면 어떨까요? 전국 교육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지역업체와 학교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등장했습니다. 보도에 최정호 기자입니다. 일산학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물품이나 공사, 용역 등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지난해 기준 일산 지역 학교에서 이뤄진 수의계약 금액은 모두 540억 원, 물품이 368억 원으로 가장 많고 공사가 135억 원, 용역이 39억 원 등입니다. 이 중 일산 지역 업체가 수의계약을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 지역 업체를 통한 구매 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물품으로 전체 368억 원 중 49.8%인 183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용역은 전체 39억 원 가운데 42.3%인 16억 7천여만 원, 공사 분야는 전체 135억 원 가운데 지역업체는 고작 17.7%인 23억 원에 그쳤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물품 공사 용역을 하는데 이 지역에 있는 업체를 활용해야 하는데 그걸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업체 정보 부족이죠. 이런 가운데 전국 교육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익산 지역업체와 학교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선을 보였습니다. 800만 원이 투입된 온라인 플랫폼은 모두 51개 업종에 걸쳐
지역업체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 등록된 업체는 학교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이 제 몫을 하려면 지역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입니다. 이달부터 운영된 이후 현재 등록을 마친 업체는 20여 곳, 공사 분야만 놓고 볼 때 익산에 주소를 둔 건설업체가 230곳인 것을 감안하면 아직은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근데 이제 찾아갈 수 있는, 내가 능동적으로다가 어떤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 보면은 그 사업자들에게 그 도움이 될 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지역에 순환되지 못하고 여계로 유출되는 학교 수의계약 금액만 240억 원. 지역업체와 학교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지역 순환 효과를 얻게 될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정원일 익산시장이 주식회사 부영주택의 모현동 부영 2차 아파트 분양가를 인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정 시장은 단기 급등한 부동산 시장이 감정평가에 그대로 반영됐다며 임대전환 아파트로 분양한 취지가 훼손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모현동 부영 2차 아파트는 분양 전환 과정에서 34평형 기준 감정평가액이 인근 아파트보다 5천만 원이 높은 2억 3천여만 원으로 공개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본예산 편성 보고회를 열고 2022년도 중점 추진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논의된 주요 사업은 문화도시 조성과 선교역사관 건립,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등 시민 체감도 향상 사업과 친환경 선박 대체연료 추진 시스템 실증 플랫폼 구축, 자동차 대체 부품 개발 등 미래기술 핵심 사업입니다. 이 밖에도 신재생에너지 집중 육성과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추진 방향이 함께 논의됐습니다. 강임준 시장은 군산의 미래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자립도시 군산 실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수도권 벤처기업은 대폭 증가한 반면 전북은 소폭에 그친 걸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수도권 벤처기업은 2011년 14,837개에서 지난 6월 23,252개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전북은 2011년 597개에 불과했던 벤처기업 수가 같은 기간 824개로 소폭 늘었습니다. 한편 올해 전북이 차지하는 벤처기업 수는 전국 38,193개 가운데 2.2%에 불과했습니다. 교육부의 일반 재정 지원 대학 대상에서 탈락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난 곽병선 군산대 총장의 사직이 수리됐습니다. 군산대는 교육부가 지난 5일자로 곽 총장의 사직서 수리를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곽 총장의 남은 임기는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입학처장인 김동익 교수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이는 당초 총장 사직의 경우 교무처장과 학생처장, 기획처장의 순서로 총장 직무대행을 맡아야 하지만 이들이 동반 책임을 지고 보직을 사퇴한 데 따른 것입니다. 도내 1인 세대 비율이 40%를 넘어섰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도내 84만 6,204세대 가운데 42.9%인 36만 2,971세대가 1인 가구인 걸로 집계됐습니다. 도내 2인 세대도 21만 6,876세대로 전체 가구의 25.6%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1인 세대가 늘면서 경제와 주거, 복지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운 인구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군산시의회 민원대책특별위원회가 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민원 해소를 촉구하는 단식투쟁에 들어갔습니다. 특위는 철도 공사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국가철도공단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단식투쟁을 시작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특위는 국가철도공단이 적극적인 민원 해결 의지를 갖고 피해 사항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특위는 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당초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석 달 동안 진행하기로 했지만 주민 피해 복구가 늦어져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특별한 일상으로서의 시간여행이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31일까지 열립니다. 당초 대면 축제로 진행할 방침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여파가 커지면서 온택트 방식으로 전환했는데요. 이번 축제에서는 3차원 가상세계, 이른바 메타버스가 운영되고 단계별 방역 지침에 따라 현장 관람도 이뤄집니다. 모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옛 군산시청 자리인 시민광장. 전국에서 아름아름 찾아온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군산의 아픈 역사를 둘러보며 그 시대 저항 정신을 배웁니다. 때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며 추억을 되짚어보는 아련함도 담아갑니다. 돌아오면서 되게 많은 그림도 있고 또 글도 써져 있어가지고 어떤 곳이었는지 잘 알게 됐는데 진짜 이렇게 옛날처럼 만들어놔가지고 그 옛날 그 시절의 그 아픔이랑 그걸 정말 공감하게 됐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왔는데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들과 여기 토종만의 느낌과 한국 역사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 같았어요. 올해 시간여행 축제가 9일부터 시민광장과 시간여행마을, 근대 역사박물관 인근에서 열립니다. 당초 대면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온라인 랜선 프로그램과 야외 전시회로 운영됩니다. 대신 3차원의 가상세계를 말하는 메타버스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관광객이 온라인에 접속해 본인의 아바타를 이용하면 시간여행 축제장을 가상공간에서 둘러볼 수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온택트로 진행이 되는데 랜선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고 야외 전시물이 설치되며 메타버스 시간여행 마을을 방문하여 즐길 수도 있습니다. 또 대동마당과 시민참여 콩쿠르 등 모든 공연은 랜선을 통해 실시간 중계됩니다. 근대 역사박물관 인근에서는 군산의 공룡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담은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원도시 활성화를 위해 축제 기간 시간여행 마을 권역에서 5만 원 이상을 사용하고 영수증을 모아오거나 개인 텀블러를 사용한 후 쿠폰을 받으면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중과 시민과 관광객들과 그 안전을 위해서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서 그 전에 3박 4일씩 운행하던 시간여행 축제를 10월 한 달간 주말에 운영하도록 해서 지역에 있는 경제 활성화,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온택트 방식으로 치러지는 시간여행 축제. 특별한 일상을 담아 오는 31일까지 열립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이틀 연속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399명이 늘어난 2,427명이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2,400명, 해외 유입 27명입니다. 사망자는 8명이 늘어 2,544명을 기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부터 오늘 오전 10시까지 28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남원 9명을 비롯해 전주와 완주 각각 7명, 익산 1명 등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도내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주를 이뤘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4,691명으로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0.78을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이 만 18세 이상 성인 중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도 맞지 않은 미접종자들의 접종일을 일주일 더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8일로 예정됐던 미접종자의 접종일은 11일로 당겨졌습니다. 접종을 원하는 미접종자는 11일부터 잔여 백신을 검색해 신청하거나 의료기관에 문의해 당일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미접종자에게 더 빠르게 접종 기회를 제공하고
중증 위험도가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이번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분경 익산시청 현관 앞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몸에 불을 질렀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이를 목격한 청원경찰이 119에 신고했고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전신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남성이 치료를 받는 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도내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2분기 도내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11.3%로 전국 평균 6.4%에 비해 4.9%포인트 높았습니다.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6.8%로 전국 평균 13.1%에 비해 높게 나와 주상복합 건물의 상가 비율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대학교 캠퍼스에 있는 전북대 사범대학 부설 고등학교의 전주 에코시티 이전이 추진됩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7일 전북 4대 부고를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에코시티 내 고교부지로 이전 신설하기 위해 전북대학교와 함께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의견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에코시티에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섰지만 고등학교가 한 곳도 없고 전북 4대 부고 건물도 건립된 지 30년을 넘어 증개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내 소방서에 설치된 119 감염관리실 중 30%는 노후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밝힌 소방청 자료를 보면 도내 13개 소방서에서는 모두 39개의 감염관리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연수 10년을 넘어 교체가 시급한 감염관리실이 8곳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감염관리실은 응급환자 이송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급대연 감염을 막기 위해 구축됐습니다. 검찰이 사업 청탁 대가로 수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규성 전 농어촌 공사 사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6일 광주지법 형사 13부 심리로 열린 최 전 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2억 7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 전 사장은 지난 2019년 군산시 LED 가로등 개선 사업 입찰 참가업체 2곳을 상대로 각각 사업 수주를 약속하고 업체로부터 담당 공무원 청탁 비용 등을 이유로 6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윤현석입니다. 도내 소비자 물가가 5달째 3%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09.13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 올랐습니다. 교통과 가정용품, 가사서비스 부문이 각각 12%와 4.4% 오르며 물가 상승을 주도했고 음식과 숙박도 3.4% 상승했습니다. 농축수산물과 공업제품도 전달보다 각각 3.3%와 0.1% 올랐습니다. 도내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이 연장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농어가를 대상으로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은 11만 7천여 농어가에 706억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대상은 도내 2년 이상 주소와 농업 경영체를 둔 농지 1000제곱미터 이상 경장농가, 어업 면허를 허가받거나 신고한 어가와 소금 제조어가, 양봉업 등록 농가 등입니다.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입생 모집 경쟁률이 18.72대 1을 기록했습니다. 원광대 로스쿨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개원 이래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원광대 로스쿨은 신입생 60명 모집에 1,123명이 지원했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12월 3일에 발표됩니다. 제1회 전라북도 사회적 경제박람회가 다음 달 19일부터 3일 동안 군산 새만금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사회적 경제 새롭게 꽃 피우다를 주제로 한 이번 박람회에는
도내 2천여 개 사회적 경제기업이 참여해 생산 제품을 전시 판매합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학술 행사와 온라인 기획전, 라이브 쇼핑 등도 진행됩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어린이 영어도서관이 영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헬로윈 행사를 오는 23일 개최합니다. 신청은 14일 오전 10시부터 영어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익산 어양동 지역협의체가 착한 낙지 익산점을 착한 가게 76호점으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힘들게 모은 돈이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김득추 어르신이 군산사랑 상품권과 성금 130만 원을 군산시에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옥도면 도서지역 저소득 주민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 기온은 17도, 최고 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19도에서 24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m로 잠잠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